지금부터 한번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페이지 넘겨볼까? 뭐지? 오늘 94페이지만 하면 되는 건가? 오케이. 넘겨요. 한 5분만 일찍 나오면 되는 걸 그냥 매번 이렇게 붙여. 자, 지난 시간에 과제가 학교 문제라서 어렵다는 느낌이 거의 다 풀어줬죠. 94페이지 74번, 75번 두 문제. 선생님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문제 있는 사람? 75번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우리. 길이가 28cm인 철사를 구부려서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구나. 부채꼴을 만들 거래. 28 가지고 부채꼴을 만들 거랍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볼까? 이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원한다는 거지.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길이는 28cm. 단위는 나중에 적도록 할게. 이게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길이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 28 가지고 부채꼴을 만들 때 그 28에 갖고 있는 길이에 반지름을 많이 투자한다면 호에 잡을 수 있는 길이가 줄어들 거라서 이렇게 납작한 부채꼴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 내가 갖고 있는 28을 호의 길이에 좀 많이 투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적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짧아질 거라서 뭐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28짜리 길이를 가지고서 내가 만들 수 있는 부채꼴은 이런 모양도, 이런 모양도, 이런 모양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 모양을 결정하는 건 이 28이라고 하는 길이의 대부분을 반지름 쪽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호의 길이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적당히 투자할 거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가 어떨 때는 많이 좁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생각보다 많이 클 수도 있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 내가 정말 거의 대부분을 호의 길이에 투자한다면 뭐 이렇게 생긴 부채꼴도 가능한 거겠지. 이런 것들도 다 부채꼴이야. 그래서 그런 모양 중에 자, 원하는 게 뭐냐?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럼 이것도 이 문제 풀이의 시작은 문자부터 시작해. 문자. 지금 28 가지고 내가 부채꼴을 만들 거니까 부채꼴의 둘레가 28이 돼야 된다는 얘기라서 그래도 여기를 문자로 잡는 것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을까? 원의 둘레라던가 넓이 구할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잘 봐. 여기를 x로 잡았어. 그럼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x야.
나는 고등학생들이 일단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걸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수업 때도 말했죠. 이게 중요해. 아니 뭐 문제를 잡아야지 식을 만들던가 말던가 할 거니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길이가 28이었거든. 그럼 여기를 x로 잡게 되면 이 길이는 28에서 x 두 번 투자했으니까 남은 길이가 28 마이너스 2x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야 이거 3개 더해서 28이 되는 거니까. 28에다가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하는 x를 두 번 투자하면 남은 길이가 28 마이너스 2x야. 그 남은 길이를 부채꼴의 호에다가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되니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 또 중학교 지식 필요해. 부채꼴 호의 길이는 전체 원의 둘레. 원의 둘레가 뭐예요?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 파이지 2파이R이죠? 2파이R 2 파이 반지름이니까 x. 이게 원의 둘레거든.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전체 원의 둘레가 공식이 뭐예요? 지름 곱하기 파이잖아. 2파이R이잖아. 2파이R. 그러니까 반지름의 2배니까 지름에다가 파이 곱한 게 둘레야. 근데 나는 그 반지름을 R자리에 들어간 반지름을 x로 잡은 거니까 x로 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 둘레 길이가 2파이x인데 부채꼴 호의 길이는 얘들아 그 전체 둘레에서 얘가 갖고 있는 비율. 선생님이 중심각을 잠깐만 K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360도분의 부채꼴이 갖고 있는 중심각 K를 곱한 게 부채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거든. 천천히 봐봐. 문자가 많아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정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선생님이 갖다 박은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에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전체 원의 둘레에다가 360분의 중심각,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에다가 360분의 중심각 곱하면 되는 거였거든. 그게 28 마이너스 x가 돼 2x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이거거든요 지금. 다시 갈게. 반지름을 x라 잡았으면 여기도 x, 호의 길이는 그럼 남은 길이가 갈 거니까 28 마이너스 2x.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중심각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전체 원의 둘레에다가 360분의 내가 만든 부채꼴의 중심각을 곱했을 때 호의 길이가 나오는데 그 호의 길이가 28 마이너스 2x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럼 넓이는 누구냐? 넓이 쓰러 갈게. 이거 이제 함수만 들어가니까 는이라고 할까? 넓이는 전체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이게 원의 넓이죠. 원의 둘레는 전체 원을 감싸고 있는 원의 둘레, 그걸 원주라고 그러는데 원주는 2파이R 그리고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거기다가 360분의 중심각을 곱한 게 넓이가 되거든. 이게 넓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이걸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애가 있어. 얘를 잘 봐. 여기 파이 x 두 개야. 여기 하나고. 어쨌든 x 따로 떼낸다고 한다면 얘를 파이 x 곱하기 360분의 k 이걸로 만들 수 있거든. 아니 이 문제가 왜 비제로 문제로 나온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들 표현하기 편하게 다시 적어줄게. 파이 x의 제곱은 x 먼저 한 번만 따로 적어주면 파이 x 남고 거기에 360분의 중심각이 남게 될 거라고. 여기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갈게. x 곱하기 파이 x 곱하기 360분의 k가 얼마냐? 여기 좀 봐. 파이 x 곱하기 360분의 k 알고 싶으면 2를 이쪽으로 넘겨야겠네. 얘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2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어. 2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준 게 얼마냐? 14-x가 되는 거지. 그래서 x에다가 계속 봐. 이 자리에 누구를 넣을 수 있어? 2를 이쪽으로 나눠준 식. 그래서 14-x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질문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 맞는 것 같아.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난이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없네. 그래서 이차함수가 나왔어. 한 번만 더 줘볼게. 따라서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 이차함수가 됐는데 그게 누구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4x가 나오더라. 그럼 최대값 알고 싶으면 또는 최소값 알고 싶으면 이거 그래프 그려야 되잖아. 그래프 그리려면 표준형 필요하잖아. 그래서 2차 계수 마이너스 1로 묶어줄 겁니다. 민규야, 여기 더해야 되는 숫자 얼마지? 49가 더해줘야 되겠지? 그럼 다시 빼주고, 그럼 결론 마이너스로 묶여있는 이 2차 함수는 x-7의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9는 얘랑 곱해서 나올 거니까 플러스 49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얘처럼. 그럼 그래프 대충 그려도 되지? 아니 뭘 대충 그리냐, 한 김에 정확히 그리자. 이 2차 함수는 2차 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로 꼭지점은 부호 바꾼 7,49 7,49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계수 음수인 위로 볼로가 꼼을 써. 뭐 이렇게 대충 그릴게. 대충 정확하게 그린 거 아니야? 뭐 이런 모양으로 그리실 거야.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얘들아, 여기가 x야. 이걸 배수해서 나오는 y 충격하는 게 뭐였다고? 여기가 넓이를 나타내는 값이야. y 값도 되지만 그 y 값이 넓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x가 7이 대입됐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제일 큰 부채꼴 최대 넓이는 49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대 넓이를 구하면 정답은 49가 되겠지만 최대 넓이가 되게 해주는 부채꼴의 반지름이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7이라고 대답해주는 게 맞는 거였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따로 언급하진 않을 거야. 근데 이것만 좀 기억해줘. 이 문제를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잖아. 5초 만에 정답을 구할 수 있어. 5초 만에.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선생님이 말했지.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풀었던 어떤 문제보다도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어우, 잘했다, 잘했다. 언제 도착했어? 어제요. 어제? 오늘이 아니고? 근데 왜 늦었어? 왜 늦었어? 나 오늘 오는 줄 알았네. 여러분들 궁금하긴 하겠지만 기다려봐. 정말 5초 만에 풀 수 있는 실력이 2학년 때는 될 건데 그거 하려면 또 해야 되는 설명들이 많아. 지금은 이렇게. 혹시 674번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 한 김에 그냥 하고 갈까? 마지막 문제인데 우리 674번도 그냥 하고 가자. 요거까지만 듣고 필기 같이 하자. 674번 보세요. 지면에서 소속 40m, 소속 40m. 갑자기 과학 들어오네. 이런 말이지. 소속 40m라는 건 내가 던진 물체가 1초마다 40m를 가는 빠르기. 1초일 때 40m, 2초면 80m, 3초면 120m 이렇게 가는 걸 초속이라고 그러죠. 그 초속으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렸대.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한마디 한마디 놓치기 없기.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선이 땅바닥이야. 지면입니다. 지면에서 던져 올린 거지. 여기서부터 물체를 이렇게 던져 올렸는데 어떻게 던져 올렸느냐? 1초에 40m를 올라갈 수 있는 빠르기로 던져 올렸대. 나와.
여기까지 얘기할 이유는 없지만 얘들아 저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1초마다 40m씩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무중력도 아니고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 점점 가다 보면 속도가 느려져. 중력 때문에. 그러다가 어떤 지점이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 그게 이 물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가 될 거고 그 최고 높이를 찍은 순간부터는 이제 중력의 방향에 맞게 밑으로 내리꽂히게 될 거야. 맞아? 근데 문제를 읽어볼게.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던져 올린 녀석의 물체가 올라간 높이는 놓치지 마. 그 높이를 뭐라 부른다고 했냐면 y라고 부르겠대. y가 높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40t. 여기서 t는 시간 말하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t에다 1을 넣어. 빨리 계산해봐. 1 넣으면 얼마지? 35. 그 35가 뭘 말하는 값이라고? 맞아. 이 물체는 1초가 지나면 35m 높이에 가는 거예요. 선생님 1초면 40인데요? 아니야. 아까 말했지. 중력이라는 게 있다.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어. 1초 지나면 35m밖에 못 가. 한 번만 더 해볼게.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2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0인가? 맞아? 네. 그리고 여기 2 집어넣으면 80. 그럼 몇 미터까지 가는 거지? 60m까지 가고 2초가 되면 이 물체는 60m 지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질문이 뭐냐면 최대 높이 찾는 거네. 최대 높이. 그런데 봐. 이거 이 문제는 질문 안 한 이유가 있었네. 식도 알려주고 우리 그냥 지금 이렇게 힘들게 식을 겨우 찾아냈었던 문제인데 문제 풀려고 이걸 간신히 찾아냈는데 쟤는 여기까지 좀 해준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안 했나 봐. 그냥 바로 풀어주면 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표준형 한 번만 더 연습하자. 얘 표준형 만들고 싶으면 2차 함계수 마이너스 5로 묶자. 그리고 상수항 건드리지. 근데 상수항이 어차피 없었지. 여기 있었으면 난 여기다 따로 적었을 텐데. 그럼 여기에 더해야 되는 숫자는 절반의 제곱이 얼마? 16 필요하고 없었던 거 더했다면 다시 되돌려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묶여있는 이 2차 함수는 여기까지가 t-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5랑 곱해서 내보내는 게 원칙이니까 곱하면 플러스 80 되겠네요. 맞니 얘들아? 네. 그럼 이 녀석의 해석은 그려볼게. 꼭지점이 4,80이고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 이게 뭐였는데? t값이야. t가 뭐였어 문제에서? 시간이었지? 그러니까 몇 초가 지나면? 4초가 지나면 이 80이 뭘 말하는 거라고? 높이. 그래서 이 물체는 4초가 되는 순간 최대 80m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4초를 지나가면서부터는 보여? 4초가 지나가잖아? 5초가 되잖아? 높이가 낮아져. 6초가 되잖아? 높이가 낮아져. 그러니까 얘가 최고 높이가 맞아. 그래프에 보는 것처럼. 그래서 4초가 되는 순간 최대 높이 80m. 질문은 아까는 시간 같은 거로 지금은 높이 물어봤네. 정답 80m라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활용 문제는 결국 선생님이랑 다 풀게 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같이 풀고 해도 이런 것들 간과하지 말자. 항상 활용 문제는 활용의 의미 자체가 식을 만들어서 풀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그 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문제는 잔뜩 길다란 문장으로 설명을 하게 돼. 그 문장을 보고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선생님이 나오는 문제 족족 다 풀어줘도 이해를 하는 게 어떤 식으로도 되긴 할 텐데 실제로 직접 손을 연필 잡고 문제 풀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아. 그래서 계속 연습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해도 힘들어하는 학생들 이상한 거 아니야. 힘들어하는 학생들 선생님이 많이 봤으니까.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하나밖에 없어. 끊임없는 연습. 연습 말고는 방법이 없죠. 네,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필기들 하세요. 필기들 잘하고 집에 가서 복습해라.
잠깐만 기다려봐. 수민이한테 한번 전화 좀 해볼게. 소민이가 오늘도 아픈가? 걱정되는구만. 자, 그럼 오늘은 그렇게 지겨웠던 방정식 풀이에 차수를 올려봅시다. 이제부터 2차로만 만들어진 방정식이 아니라 그보다 차수가 높은 3차, 4차, 5차, 6차 다 할 수, 만만무 할 수 있는데 고1의 학생들이 원하는 건 3, 4차까지만 합니다. 방정식. 자,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거겠지? 최고차가 3차로 저있는 방정식. 대신 3차함계수 a는 0이 되면 안 돼. 이걸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지 뭐. 4차 방정식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방정식을 4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을 풀 때 사용되는 변수가 갖고 있는 차수가 최대 3차면 3차, 최대 차수가 4차면 4차 방정식이 되는데, 첫 번째, 이 방정식의 풀이는 기억 떠올려볼까?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몇 가지 있었지? 두 가지. 뭐로 풀던가? 인수분해로 풀던가? 근해 공식으로 풀던가. 조립조법 왜 앞서 나가고 있어? 지금 할 말인데. 3차나 4차 방정식의 풀이는 기억해. 얘네들은 근해 공식이라는 게 없어. 2차는 인수분해가 안 돼도 답을 어찌됐든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었거든. 그게 일반 근해 공식이건 1차 계수가 짝수라서 짝수 근해 공식이건 답이 거지같이 나오더라도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3차나 4차 방정식은 풀이가 오직 인수분해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밖에 없어요. 인수분해밖에. 그래서 볼래? 3차를 예를 들어볼게. 얘를 진짜 풀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수분해라는 걸 해야 돼. 선행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또 알고 있겠지만 없는 친구들은 오늘부터 외우자. 이제부터는 답이 3개짜리라는 거지. 근데 수학에서 보통 답을 알파, 베타 이런 애들로 불러. 그 알파, 베타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자가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걸 감마라고 부릅니다. 됐니?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답을 구하고 싶잖아. 그럼 그 답을 구하고 싶으면 무조건 인수분해만 해서. 그래서 정답을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또는 x는 감마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풀이 방법은 인수분해밖에 없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할까요? 4차 방정식도 만약에 풀린다면 이것도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 자주 쓸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녀석을 델타라고 불러요. 꼭 델타라는 기호를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3차 방정식이건 4차 방정식이건 그 방정식을 풀고 싶다면 무조건 방법은 인수분해만 합니다. 근데 방금 수건이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인수분해를 할 때 정말 자주 쓰이는 방법이 조립제법이에요. 우리 두 번째 단원 다항식 나눗셈 할 때 기억 떠올려 볼래? 여기 좀 한 번만 보자.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나올 거고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조립제법을 통해서 어떻게 썼냐면 fx가 갖고 있는 최고차부터 상수항까지 개수들을 막 적었어. 적었다고. 더 있을 수도 있고. 그걸 x-a로 날 때 여기다 뭐 집어넣었었죠? a 집어넣어서 방법 그대로 내려주고 이가 적힌 숫자 곱해서 올려주고 다시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곱해서 올려서 나온 결과를 나머지라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녀석이 기억 빨리 떠올려 몫이라고 얘기했어. 맞아요, 얘들아? 그렇게 됐는데 지금 3차부터는 풀 때 무슨 방법을 이용해요? 어떤 식으로만 풀 수 있다고? 인수분해. 그럼 얘들아 여기 모양 좀 봐봐. 이건 인수분해 된 모양이 안 된 모양이야? 안 된 모양이죠. 누구 때문에? 이게 인수분해라는 게 뭐야? 어떤 펼쳐져 있는 식을 고부 형태로만 표현하는 게 인수분해잖아. 고부 형태로만 표현하는 거 누구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된 거지? 나머지가 없었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사라지면 바로 fx가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찾았었거든. 그럼 핵심은 조립제법을 이용하는데 끝까지 해서 마지막에 계산한 이 자리가 뭐가 될 수 있게? 0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얘를 찾아나가는 연습을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했던 것처럼 그걸 그대로 이어서 여기다 적용시켜주면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완성이 됩니다. 됐니 얘들아? 연습해보자. 해줄 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아 문제가 많아. 적당히 잘라서 할게. 잘라서 체크해봐. 701번 704번 706번 1번 4번 6번 시작해보세요. 1번 4번 6번 이렇게 기억하려가? 그 조립제법에서 쓰는 용어를 2단원에서는 인수정리라고 얘기를 했었어. 나머지가 0이 되게 해주는 나눗셈을 완성하는 방법, 그걸 인수정리라고 얘기했었지. 또 꽤나 솔직히 말하면 꽤나 오래된 것도 아니죠. 이거 배운 게 기껏해 얘들아 한 달이 안 됐어.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 짧은 기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또 이것저것 배워오면서 기억에 지워졌을 가능성이 많아. 다시 한번 외우면 돼. 그리고 좀 뒤늦게 들어온 학생들 있죠? 일단은 그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 자체라도 외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렇게 외워서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이해가 된다고. 원래 수학이라는 건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원래 순서지만 외워서 풀다 보면 또 그 외워서 풀던 게 적용이 도움이 돼서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아. 나중에 막 2학년 3학년 미분 적분 배울 때도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고요.
물론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건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것만 기억해줘. 선생님이 한 말 딱 하나밖에 없어. 3차부터는 그 방정식의 답을 구하고 싶으면 무조건 인수분해해라. 무조건 인수분해해라. 인수분해를 못하면 그 문제 못 푸는 거야. 답을 구해야 된다는 건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밖에 없어. 그래서 뭐야? 인수분해 못하면 못 푸는 거예요. 인수분해 못하면 못 푸는 겁니다. 예전의 경험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걸 속된 말로 짬밥이라고 짬밥. 여러분들은 이미 짬밥이 생겼어야 돼. 해왔던 기억이 있으니까. 요거 두 문제는 먼저 할게. 칠판 봐.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야. 풀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런데 여기 지금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 적혀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조립제법도 가능하고 기억나? 얘는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나 있었어. 첫 번째, 공식도 있었습니다. 공식. 그럼 여기다 볼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 1의 세제곱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는 방법.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공식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었느냐. a 마이너스 b에다가 a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됐었죠. b가 1이니까 1의 제곱은 1일 거고 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봐. 그럼 인수분해 끝난 거 맞지? 그럼 정답 적으면 돼. 여기 봐. 정답은 얘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는 거 맞아? 곱해서 0만 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 이상이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우리 방정식 그렇게 푸는 거 맞지? 그렇게 풀려고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로 정답은 뭐 나오나? 여기서 정답은 뭐 나와? 1 또는 답 몇 개 더 적어야 돼? 2개. 몇 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은 답이 3개야. 2차 방정식은 답이 2개고 여기 오랜만에 한마디 할게.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중근도 나와. 중근도 나옵니다. 근데 기억하라고 그랬지? 중근조차도 답의 개수는 2개야. 2개가 같은 형태의 답일 뿐 차수 따라가는 거야 답의 개수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3개가 나와야 되는 거라. 근데 봐. 여기서 답 하나 나왔어. 2개 더 나와야 돼. 여기서 2개 더 나오면 돼. 그런데 우리 앞선 단에서 이미 했잖아. 중학교 때도 했던 거 아니야. 2차 방정식부터는 답을 한 방에 구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 인수분해만 안 되면 어떠냐? 선생님 인수분해 해야 된다면서요.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요것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거 인수분해 안 돼도 가능해. 2차부터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x는 갈게. 근해 공식 1차 계수 짝수 아니까 그냥 간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얼마 나오나?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루트 3 i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 이 701번에 표현되는 3차 방정식은 답이 3개인데 3개 중에 하나는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답. 나머지 2개는 허수로만 표현되어 있는 두근. 그래서 실근 하나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3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조립제법도 가능해. 적는다. 여기 봐. 3차항 계수 1 2차항하고 1차항이 없으니까 꼼꼼하게 0으로 체크해주고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만 마이너스를 이렇게 늘어뜨려서 적은 다음에 끊임없이 고민하면 되지. 여기가 0이 될 수 있는 숫자 찾아야 돼. 근데 우리 짬이 생겼다고 그랬지? 요거 0 되게 할 때 칠판 봐. 모든 개수의 합이 0이면 무조건 누가 된다고 그랬어?
1이 무조건 된다고 했죠. 1이. 그래서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고 다시 한번 곱해서 올려줬더니 0이 되는 게 맞고, 기억 지어진 사람들 빨리빨리 떠올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식은 이렇게 생긴 인수, 이거 1이 아니야. x-1이라고 얘기했어. x-1로 나눌 때 여기다 1을 적는 거니까. 나 물어봐야지. 준서야, 이게 나눴을 때 얘가 뭘 말한다고? 그렇지. 몫의 상수항 1차항 계수, 2차항 계수. 뒤에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 그래서 2차항 계수 1. 1차항 계수도 1. 상수항도 1.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 그럼 풀이 똑같이. x는 1 또는 여기서 다 구할 때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떠냐 이거야. 2차부터는 인수분해 안 돼도 걱정이 없잖아. 근해 공식으로 대답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704번은 꼬라지가 공식보다는 조립제법에 의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간다. 3차, 2차, 1차, 상수항. 여기 0 되는 거 최대한 열심히 찾아 나가는 거야. 우리 여기다가. 이것도 봐. 여기 0 만들고 싶으면 민서가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계산해서 0 만들고 싶으면 6의 소인수도 좋고, 소인수도 틀린 건 아니죠. 6의 약수를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맞아. 6의 약수를 넣어야 여기서 나온 결과가 6이라는 수를 만들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이것도 모든 개수의 합이 얼마입니까? 모든 개수의 합이 얼마야? 0이야. 그러니까 6의 약수가 얼마나 많니? 6의 약수가 이렇게 많아. 이 8개 중에 하나 골라서 넣는 거야. 하지만 모든 개수합이 0일 때는 이 많은 것들 중에 100% 되는 것이 있다. 그게 1이다. 할게요.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다시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마지막 곱해서 올리면 더했을 때 0으로 끝나는 게 맞아. 그래서 적을게. 이 3차식은 인수분해가 여기다가 뭐 적어야 된다고? x-1 적어주고 간다.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니까 1x의 제곱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인 거죠. 또 봐. 여기 남아있는 게 몇 차야? 2차. 이거 조립제법 안 해도 되잖아. 2차부터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물어볼게. 이거 인수분해 추가로 더 돼야 안 돼? 되네. x 마이너스 누구하고? 3하고 x 플러스 누구? 2로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답 뭐라 적으면 되지? 1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지금 우리 3, 4차 방정식 풀 수 있는 기본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 어떤 방법? 인수분해하는 방법. 그것 중에 대표되는 방법이 조립제법이라는 걸 연습하고 있고, 시간 조금만 더 줄 테니까 706번 마무리 해보세요. 안 된 사람들은 706번 마무리 하시고, 지금 너무나 새로운 느낌이라서 칠판에 있는 내용을 빨리 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필기까지 해놓고, 일단 외워야 되는 건 3차부터는 인수분해로만, 그리고 그때 문제를 푸는 방법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조립제법, 대부분 다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이 단어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배웠던 인수정리라는 걸 통해서 조립제법을 통해 계산하는데 나머지가 0이 되게 해주는 조립제법을 우리가 완성을 해보는 거죠.
자, 706번 보세요. 같이 하자. 문제 안쪽으로 갈게. 4차 함계수 1, 3차 함계수 3, 2차 함계수 마이너스 6. 빠지고 있으면 0으로 채워 넣기. 1차 함계수 마이너스 14, 상수항 12. 그래서 우리는 또 끊임없이 여기가 0이 되도록 노력할 건데, 이거 장난 아니지? 12의 약수가 장난 아니야. 1, 2, 3, 4, 6, 12. 거기에 마이너스까지 붙이면 총 약수가 12개다며. 12개 중에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알지,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 이게 조립제법으로 인수가 되는 문제는 여기 좀 봐줘. 웬만하면 요 정도에서 인수가 반드시 나온다. 좀 심하면 못해도 이 정도에서는 인수 분해가 완성될 수 있는 숫자가 걸려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해볼게. 이거 개수 다 더한 거 0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어떤 숫자 넣고 계산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지? 1 넣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짓 하고 있는 거야. 1은 무조건 안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 문에 맡겨볼게.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보고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 1 마일 2 마일 마8 맡겨오고 있지. 마일 2 마일 마8 8 마6 맞나?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6이니까 0이 안 나오네. 그럼 포기하는 거야. 안 되면 마는 거지. 그럼 다시 2라고 마이너스 1은 해보지 않아도 알 거고, 마이너스는 안 됐으니까 2로 가보자. 2 1 2 5 10 4 8 마이너스 6 이렇게 걸려든다고. 이렇게 걸려들어. 그럼 어떤 인수 찾았어? x-2라는 인수 찾은 거 맞아? 근데 여기서 멈추면 될까 안 될까? 남아있는 게 또 몇 차야? 남아있는 게 3차야. 아까는 한 다음에 남긴 게 결국 2차니까 2차는 조립제법으로 더 안 해도 되거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라고 안 되면 그냥 씩 푸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 더 가야 돼. 이거 끝내면 안 됩니다. 또 여기가 0이 될 수 있는 숫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럼 물어볼게. 여기 어떤 숫자 넣으면 바보 소리 듣지? 1 넣으면 안 돼. 아까도 1이 안 됐는데 여기라고 해서 1이 되겠어? 그리고 아까 누구도 안 됐어?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도 안 돼.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서 될 것이면 여기다 넣었을 때도 됐었겠지. 이해돼? 맞니? 그럼 또 누구 해볼까? 봐. 여기 약수가 1, 2, 3, 6 흘마 또 8개나 있어. 2라고 마이너스를 건드리지 마.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혹시 2가 또 있나? 2 한번 더 해보지 마. 1, 2, 7 보면 요 정도 해도 알죠. 숫자가 거대해진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2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1 안 되면 말고 3 마이너스 6 얼마 나오지? 선생님 계산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 2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얘도 안 되는 거네. 그러면 3으로 넘기자. 3으로 넘기자. 제발 걸려들길 바라면서 1 3 8 2 장난 아니야. 안 해봐도 알 것 같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곱하면 드디어 6이 걸려들죠. 맞습니까? 그럼 얘 때문에 찾은 인수가 누구지? x-2. 얘 때문에 찾은 인수가 누구야? x 플러스 3. 그리고 남아있는 거 몇 차? 2차, 1차 상수니까 뒤에서부터 상수 1차, 2차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x-2는 0으로 적어줍니다. 이거 봐. 인수분해 됐잖아. 그리고 여기 계속 말할게. 여기 인수분해 좀 안 되면 어때? 2차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차수가 2차보다 넘쳤기 때문이거든. 남아있는 게 2차 정도라면 우리는 인수분해도 근해 공식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 x는 2도 정답이고 x는 마이너스 3도 정답이고 이거 꼬라지보니까 인수분해 안 돼. 근해 공식으로 할게. 대신 짝수 근해 공식 갑니다.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 빼기 빼기 2 3이군 3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방정식은 4개 모두 실근이야. 4개 모두 실근.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겠지. 맞니 얘들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차수가 높여져 있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를 통해서만 푼다는 거. 물론 이거 말고도 활용해야 되는 게 많아. 좀 이따가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조립제법. 그 조립제법의 인수정리. 인수정리라는 건 내가 직접 나누는 1차식을 지정하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나머지가 0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나눗셈을 완성시켜서 인수분해를 하게 된다. 이유는 딱 하나. 3차부터는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인수분해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인수분해를 해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자, 잠깐 쉬었다가 다른 형태의 풀이들도 공부를 좀 해보자. 수고들 했어요. 완전히 지금 감이 없는 친구들은 필기 잘해놔. 필기하다 보면 또 연습이 될 테니까. 내가 롤치 열심히 할 때 이 스킨줄이 보이는 빨간 분들이 비좀 먹었어. 너한테 3주 동안 어떻게 못할 거야? 이 비좀 먹었어요? 이거 학생도 안 말이 잘해. 과학을 할 거면 그거 할 바에 그냥 꿀잼이 없지. 되게 좋죠. 자, 그 다음 98페이지 계속 보세요. 이렇게 조립제법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되 밑에 보면 치환을 이용한 풀이라고 했지? 근데 이거 선생님이 선배들한테 여러분들한테 한두 번 정도 말했던 것 같은데 설명이 필요 없어.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문제의 스타일만 봐도 이게 치환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거지. 딱 보면 치환을 풀겠다는 느낌이 들어. 그거 뭐 기본 문제긴 하지만 뭐 할까? 이거 한 문제만 하고 넘어갑시다. 709번. 선생님이 한 마리 납득이 되면 좋겠는데 안 된다면 공부 양을 좀 더 늘려야 돼. 709번 보면 보자마자 이거 치환으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런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공통 부분이 눈에 확 띄니까. 시간 많이 안 줄 거야. 빨리 마무리들 해봐. 선생님이 풀어주기 전에 이미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 일단 오늘은 방정식을 푸는 방법까지만 공부할게. 더 나가지도 않을게요. 자, 그만. 이거 들어봐. 이거 2차식의 완전점이니까 이거 다 전개하잖아. 4차식일 거야. 맞아? 그리고 3차나 4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조립제법을 통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 풀 때 이거 다 전개해서 최고차항 계수 4차항, 3차항, 2차항, 1차항, 3차 뭐 해야 돼? 상수항까지 적고 이거 0되는 노력해서 풀릴 수도 있어. 그런데 말했듯이 수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맞다면 이걸 이렇게 풀고자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치환을 통해서 풀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적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야.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x를
잠시 t 맨날 t를 했으니까 다른 걸로 할까? 이번엔 선생님이 이걸 a라고 해볼게. a 문자야. 내 맘대로 적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x를 a로 놓게 되면 이 식은 6x의 제곱 더하기 a로 놓기로 했지? 미안. 6a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1은 0이라고 만들어진 2차 방정식.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이제 완전 쉬운 문제예요. 갑자기 2차는 지금 1년 동안 배우고 있는 방정식이잖아. 인수분해 근해 공식이든.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인수분해 되죠. 여기 3a, 2a, 여기 1, 1 크로스 곱해서 더하기 플러스 1이 되려면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네. 맞니 얘들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3a 마이너스 1과 2a 플러스 1로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근데 여기서 또 우리 찾고 싶은 게 a 값이었어? x 값이었어? x를 찾는 거 아니야? a는 내가 만들어낸 문제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낸 문제고 이 문제는 x를 찾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들어봐. 이미 뭐는 완성이 돼 있지? 어떤 식? 뭐가 돼 있는 식? 인수분해가 돼 있는 식은 완성이 됐잖아. 인수분해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들어. 이걸 a는 3분의 1, a는 마이너스를 그렇게 적지 말고 이걸 풀지 말고 인수분해가 목적이었는데 인수분해를 해낸 게 확실히 맞다면 이 a를 치환 전에 있던 얘로 돌려주면 되겠죠. 적을게. a의 3배니까 적는다. 3x의 제곱 더하기 3x 그리고 마이너스 1. 또 갑니다. a가 x제곱 더하기 x로 돌아갈 거니까 2배 한 거. 2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그럼 봐. 인수분해 된 거 맞잖아. 조립작법 쓰지 않았는데도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돼. 물어볼게. 이거 인수분해 더 돼 안 돼? 꼬라지가 안 돼. 이것도 안 돼. 보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겁먹을 거 없지. 2차부터는 근해 공식이 있었으니까. 간다. 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9 플러스 12 9 플러스 12가 21인가? 이렇게. 또는 x는 이거 할게. 이걸 짝수로 해보시면 합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빼기 2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그냥 i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묻고 있는 이 4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이렇게 생긴 서로 다른 두 허근 합쳐서 4개의 근을 갖는 방정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자, 넘겨보세요. 자, 다음 단계 나갈 수 있는 준비되는지 물어보자. 3차부터는 무조건 뭐만 가지고 푼다? 인수분해만 가지고 푼다. 그때 인수분해 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뭐다? 조립제법이다. 다만 방금 직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조립제법을 쓰지 않아도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 자, 지금도 들어보세요. 지금도 조립제법 안 쓰고 할 거거든. 4차 방정식까지 되는데 방정식이 4차가 되는데 조립제법을 안 쓸 거예요. 첫 번째.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특징이 있어. 뭐가 없지?
3차와 1차가 없어.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식을 우리 인수분해할 때 뭐라고 배웠어? 4차는 4차인데 홀수 차수가 없는 방정식, 없는 다항식을 뭐라고 불렀으니까 복 2차식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얘를 복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돼. 복습을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복습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까먹은 거야? 그래도 나는 지금 대답 못해도 어떤 학생들이 좋아. 집에 가서 그 인수분해 단원 다시 펼쳐가지고 요거에 관련된 문제, 요렇게 생긴 다항식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했었는지 검토해 보는 거야. 다시 집에 가서 또 봐. 물론 지금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지금 대답하고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바로 그 문제풀이 들어갔을 텐데 대답이 또 더딘 거 보니까 기억이 안 나. 인수분해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들어봐. 첫 번째, 이렇게 생긴 보기차식은 어쨌든 몇 차 방정식이야 얘들아? 4차 방정식부터는 3차부터는 무슨 방법으로만 문제가 풀린다? 인수분해로만 풀린다. 근데 그 인수분해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사실은 조립제법이 맞아. 조립제법이 맞는데 지금처럼 주어진 4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는 0이 없는 다항식일 때는 복 2차식. 그 복 2차식이라고 불리는 다항식에 는 0이 붙어서 방정식이 됐다면 복 2차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이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인수분해할 때 적어줬던 필기가 있거든? 이렇게 적었어.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다고. 두 가지 풀이가 있다고. 그리고 한마디 더 못했지. 이 두 가지 풀이만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는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만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돼. 그 첫 번째, 쉬운 풀이가 2차식처럼 하면 그냥 금방 끝나는 문제. 2차식처럼이란 말은 여기 볼래? 여기를 2차와 2차로 분리하고 여기를 숫자와 숫자로 분리했을 때 이렇게 곱해서 만든 이 창이 얘랑 같아지면 인수분해 되는 거지? 맞아? 2차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안 되는 문제들은 한 번 더 적자. 최고창 항과 그러니까 4창 말하는 거지. 그리고 차수가 제일 낮은 상수항 이용해서 얘네 둘 가지고서 뭘 만들려고 했느냐?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합차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라고 얘기를 했어. 한 번 더 연습할 거야.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따로 복습하지 않아도 그때의 기억을 살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조금 더 집에서 정리하는 시간 투자해야지만 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집에 가서 하면 돼. 지금 이해하던가 그리고 확실하게 풀고 싶으면 집에 가서 복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공부야. 제일 좋은 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였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그럴 수는 없어. 배웠던 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뭐 그냥 무조건 100점 맞게 계속 끊임없이 외우고 푸는 방법을 익히면서 최대한 풀 수 있는 문제 수를 늘려나가는 연습을 하자고. 자, 이건 선생님하고 그냥 바로 연달아 갈게. 711번 보세요. 들어봐. 그냥 차수만 보면 몇 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이야. 자, 여기서 하수들의 풀이 보여준다. 하수들의 풀이 4차니까 인수분해 해야 돼.
인수분해는 보통 이걸로 한다고 했어. 그래서 4차, 3차, 2차, 1차, 상수 해서 뭔가 해서 여기가 이걸 되는 작업을 하는 친구들. 물론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수야. 4차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4차 중에 저런 모양으로 생긴 4차는 조립제법으로 안 해.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말이죠. 저런 문제들은 조립제법으로 답을 구할 수 없는 문제. 무슨 말이겠어? 여기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여기가 0이 될 수 있는 숫자를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조립제법이라는 게 뭐야? 1차로 나눌 때의 못과 나머지를 찾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걸 인수분해한 결과가 들어봐. 쟤를 인수분해한 결과에 해당하는 인수가 1차 인수가 없으면 1차 인수가 없으면 여기 100날 넣어봤자 여기 0만 0이 될 수 있는 인수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발견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갈게. 항상 첫 번째는 얘가 우선 그리고 얘가 나중에. 똘똘이들은 딱 보자마자 이거 먼저 하겠다는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이게 우선이야. 할게요. 얘를 일단은 한번 내가 중학교 때부터 겁나게 연습했던 엄청나게 연습했던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누구로 불리하면 이거 만들 수 있다? 9하고 1 마이너스 어디에? 9 쪽에. 그럼 봐. 이거 두 개 곱해서 xn제곱 곱해서 마이너스고 얘랑 얘 더하면 마이너스 8 만들어지는 거 맞죠? 2차 실험이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된다. 3, 4차 풀이는 뭐를 해야지만 풀이가 가능하다? 인수분해를 해야지만. 근데 봐봐. 인수분해 됐어 안 됐어? 인수분해 됐잖아. 인수분해 됐잖아. 저게 인수분해가 아니면 뭐냐? 조립제법 안 써도 된다고. 보기차처럼 불리는 녀석들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한다고요. 그럼 또 물어볼게. 추가로 더 되는 거 있어 없어? 더 되는 거 있죠. 요 앞쪽이 합쳐에 의해서 더 되죠. 그래서 정답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3. 얘들아 이 정답은 이렇게 적어도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도 돼. 우리 적는 방법 두 가지 있어. 둘 다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 이것도 예의야 예의. 수학에 대한 예의라고. 이런 것들 간과하지 마. 5월을 적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또는을 적던가 그렇게 적어줘야 돼. 건방지게 여기다가 쉼표 같은 거 찍지 말라고. 쉼표는 그리고의 의미야. 그리고는 뭐야? 둘 다 만족하는 것만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나중에 집합이라는 거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지켜. 그 다음 이것도 은근 못 푸는 친구들 많거든.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인수분해 아니면 그대공식이라고 그랬지? 그럼 인수분해 되냐 안 되니? 얘 인수분해 안 돼. 얘는 합차로 됐잖아. 이건 안 돼. 그럼 그대공식으로라도 가야지. 맞아? 네. 그래서 x는 b의 1차 계수 얼마니? 1차 계수 0이니까 짝수근해보시 간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다 사라지고 루트 마이너스만 남는 거 맞나? 루트 마이너스가 얼마인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i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깔끔한 정답은 이거야 얘들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실근 두 개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하는 허근 두 개. 그런데 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어. 사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이거니까 아니 지금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근해 공식을 투입했지만 결국 얘 이거 말하고 있는 거야. 제곱해서 마이너스를 되는 숫자가 누구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바로 근해 공식 같은 거 적용시키지 않고 이렇게 답을 유도를 했었어야겠지? 근데 여러분들 선배들을 보니까 이걸 못 풀더라. 못 풀어. 못 푼다는 말은 이렇게도 생각 못하고 근해 공식을 가지고 풀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선배들을 많이 봐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처럼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 한번 더 해보자. 713번 보세요. 이렇게 두 번째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풀고자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그리고 지금 풀고자 하는 게 두 번째 방법, 그 두 가지 풀이만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이 보기차 방정식으로 불리는 4차 방정식은 못 풀 일이 없게 됩니다. 자, 갈게. 일단 우선 뭐 2차식처럼 하고, 얘들아 2차식처럼 고민해볼게. 인수분해 될 거라 믿고, 여기 9 분리하는 방법 1, 9도 있고 3, 3도 있어. 풀도 있고 마도 있고, 여기도 풀 있거나 마가 있어.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분리해도 이게 안 만들어지지. 얘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적당한 실력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눈으로만 봐도 알아. 눈으로만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필기했던 내용에 맞게 갑니다. 최고차항, 4차항과 상수항 9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라? 완전제곱식. 그럼 얘들아, 완전제곱식은 인수가 똑같은 두 개짜리가 합쳐서 만들어진 게 완전제곱식이니까 여기 뭐로 분리하지? x제곱으로. 여기 뭐로 분리하죠? 3, 3으로 분리하거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3으로 분리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럼 3, 3으로 분리하면 몇 x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야? 중간이 6x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분리했다면 완전제곱식은 마이너스 6x제곱이 만들어져. 기억나지? 항상 완전제곱식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거부터 갈게. x의 대제곱 그대로 있어. 9도 그대로 있어. 근데 5x제곱을 6x제곱으로 만들었어. 왜? 완전제곱식 만들고 싶어서. 5를 6으로 바꿨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5야. 그럼 다시 되돌려야지. 얼마를 빼면 되지? 1x제곱을 뒤에다가 빼주면 그만인 거 아닌가? 그럼 같은 식이 되는 거야. 같은 식이야 이거? 여기도 봐. 5x제곱을 완전제곱식 만든답시고 마이너스 6x제곱으로 만들었어. 여기 얼마 추가해야 돼? 플러스 11x제곱 추가해주면 돼. 같은 식이야 이것도. 같은 식이야. 다른 식 아닙니다. 그럼 일단 완전제곱식 만들었고, 기억해. 마무리는 무슨 공식으로 인수분해한다? 합차공식. 그럼 여러분들 느낌 좀 살려보세요. 요 뒤에 있는 식들의 꼬라지를 보면 합차공식이 유리한 게 위에 거야 아닐 거야? 위에 거죠. 그래서 밑에 건 버리면 돼. 이거 버리면 된다고. 이거 갖고 물고 늘어지면 됩니다. 가자. 얘 완전제곱식 됐다며. 누구의 제곱 되는 건데 이거?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되는 거 맞니? 맞아? 그리고 뒤에 누구의 제곱이야? x라는 녀석의 제곱이야. 그럼 봐. 누군가의 제곱 빼기 누군가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진행한다. 칠판 봐. 필기 나중에 하고. x의 제곱 더하기 3에다가 한 번은 뒤에 있던 x를 더하고, 또 한 번은 앞쪽에 있던 x의 제곱 더하기 3에다가 뒤쪽에 있던 x를 빼는 게 합차 공식을 통한 인수분해 방법이었고. 그럼 확인을 합시다. 인수분해 됐어 안 됐어? 이 4차 방정식 인수분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인수분해 된 거야. 인수분해 됐으면 끝난 거야. 인수가 2차와 2차의 곱으로 됐네. 2차부터는 겁먹을 필요 없어. 인수분해 더하면 되고, 안 되면 그대 공식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이거 되니 안 되니? 그럼 둘 다 그대 공식 하자. 첫 번째,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1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1i 아니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도 1 빼기 10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11, 그래서 루트 11i라고 적어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이 4차 방정식은
4개의 답이 있는데 그 4개의 답이 모두 서로 다른 허근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만 알 수 있는 말인데, 이 방정식을 혹시 조립제법을 통해서 풀고자 하는 학생이 있었다면 정답을 못 구합니다. 조립제법은 다시 말할게. 조립제법은 1차로 나누고 있는 식에 대한 목과 나머지를 찾는 방법이거든. 그럼 인수정이라는 건 나머지가 0이야. 1차로 나눌 때 나머지가 0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런데 여기 보면 이미 알겠지만 이 4차식의 인수 문제된 결과에는 1차 형태의 인수가 없습니다. 제일 낮은 게 2차 인수야. 그러니까 조립제법 자체가 시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였던 거지. 조립제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이런 말 다 떠나서 기억하자고. 4차인데 홀수 차수가 없는 4차식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든 방정식을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보기차 방정식은 기존 4차식과는 다르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따로 존재한다. 그 방법이 첫 번째는 2차식처럼 되는 문제가 있다. 너무 쉬운 문제가 있다. 안 될 때는 완전제곱식과 합차공식을 이용한 풀이가 있다. 선생님이 약속한다고 그랬지. 둘 중에 하나만, 미안. 2가지 풀이만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이쪽 문제 풀이는 이거 100점 높게 나오는 문제예요. 보통 여러분 중간고사 보면 4점대 점수거든.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5점대야. 이거 풀이 하나 가지고서 5점 먹고 들어가는 거야. 등급 하나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실 이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그래도 할게요. 여기까지만 짚고 나가자 우리. 똑같은 4차 방정식이거든. 지금 제목이 특수한 4차 방정식이었어. 어떻게 생긴 방정식이냐? 들어봐. 얘들아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리고 홀수 차수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얘는 보기차 방정식도 아니야. 그럼 상상할 수 있는 게 이거 무조건 뭘 가지고 푸는 게 맞겠어? 조립제법 가지고 푸는 게 맞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문제는 또 조립제법이 안 될 때가 많아.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4차 방정식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이 말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상반방정식이라고 불리는데 어떤 4차 방정식을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르냐면 4차식에서의 센터는 2차항이거든. 그 2차항을 기준으로 왼쪽 3차항과 오른쪽 1차항의 개수가 왼쪽 4차항 개수와 오른쪽 상수항의 개수가 대칭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4차 방정식을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됐니? 조립적으로 풀릴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인수분해가 목적인데 말했잖아. 조립적으로 안 될 때도 많다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많다는 거 아니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는 못 푼다는 거잖아. 인수분해를 해야지만 푸는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이 문자 가지고 설명해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이 중에 또 많은 친구들이 문자 가지고 유도하는 거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뭐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어떤 실력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선생님은 이거에 대한 풀이를 문제 보면서 할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상반방정식 푸는 방법을 우리 익히도록 하자. 그리고 외워주세요. 얘는 완벽하게 외워. 715번 문제 봐. 자, 칠판 보면서 같이 하자.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기본적인 공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이거 차수 4차야. 4차 중에는 특수한 모양 4차, 2차 상수만 있는 보기차식이 있었어. 근데 얘는 그런 모양도 아니야. 그럼 인수분해로만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조립제법을 했으니까 조립제법 시도해. 칠판 봐.
자, 지금부터 노력할 거야.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삼성이 누구지? 1이면 여기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의 숫자가 풀마 1밖에 없는 거 맞아? 풀마 1밖에 없어요. 풀마 1밖에 없어. 그런데 모든 개수액이 얼마야? 0이야 아니야? 모든 개수액이 0이야. 그럼 누구 넣으면 안 돼? 그럼 유일하게 가능성 남은 게 마이너스 1밖에 없거든? 볼래? 영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립적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근데 풀려면 무조건 뭘 해내야 된다고? 인수분해를 해내야 돼. 자, 이때 선생님은 정말 이거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로 대체할 테니까 푸는 방법 순서 완벽하게 외우세요. 첫 번째, 이 4차방 정식의 센터에 놓여있는 차수로 x제곱이죠. x제곱으로 묶어볼게. 얘들아 묶으면 누구? x제곱. 얘 x제곱으로 묶으면 5x. 얘 x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4. 여기부터 대답 잘해야 돼. x제곱으로 묶으면 x가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를 묶었으니까 분모쪽에 x가 하나 만들어져 버리겠지? 그래야 다시 이거 분배하면 5x가 될 거니까. 맞아. 그럼 얘는 x제곱으로 묶어주면 x제곱.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 단계. 4차방 정식의 상반방 정식.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사용되고 있는 개수들이 대칭 관계에 있을 때는 첫 번째, 센터에 있는 차수로 묶어라. 두 번째, 이걸 비슷한 느낌이 드는 애들끼리 다시 조합. 이렇게 얘하고 얘, 그리고 얘하고 얘는 누구로 묶을 수 있나? 5로 묶어주면 여기는 x, 여기는 x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던 마이너스 4는 뒤로 밀어 놓습니다. 됐니?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 기억 속에 곱셈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적어주시면 여기 좀 봐봐. 이거 불러줄래?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부터 제곱하고 불러줄까? x 제곱분의 1 더하기 곱한 거에 2배만 더 적으면 돼. 그게 얼마야? 2죠. 우리 곱셈 공식 하면서도 이거 계속 시험 봤던 거야. 계속. 하나 더. x-x분의 1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해주고 곱한 거에 2배 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2만 빠져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x 플러스 x분의 1이나 x 마이너스 x분의 1만 있으면 그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얘들아, 세 번째는 요거 있지? 요거를 잠깐 동안만 치환을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만. 그럼 이거 보고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내가 얘를 t로 놓기로 하잖아? 그럼 얘는, 얘들아, 내가 이걸 t로 놨어. 이걸 t로 놨어. 그럼 얘는 t를 뭐 한 거에서? 제곱한 거에서 2를 어떻게 해주면 돼? 그럼 다시 봐봐. 내가 얘를 t로 놨어. 그럼 이거 t의 제곱이야. 그리고 2를 1로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돼.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여기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게 3단계야. 그래서 여기다 똑같이 볼게. x의 제곱, 이거 t의 제곱 마이너스 1, t의 제곱만 먼저 적을게. 그리고 여기 5t 되는 거지. 5t. 그리고 아까 안 적었던 마이너스 2랑 얘 합쳐서 계산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더니 그 안쪽에 적혀있는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거든.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 t
플러스 6하고 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니? 그럼 여기 이쯤 되면 한 번 더 물어볼까? 인수분해 됐어 안 됐어 지금 이 문제? 인수분해가 됐죠. 모든 애들이 곱으로만 표현되는 인수분해가 됐어. 그럼 인수분해 됐으면 뭐 해야 돼? 인수분해 끝났잖아. 그럼 치환 전으로 돌리면 되지. 치환 전으로 돌리면 되죠. 4번. t가 누구였지? x 플러스 x분의 1로 다시 돌리는 거야. x 플러스 x분의 1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t도 다시 x 플러스 x분의 1 원래의 식으로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됐니? 얘들아 됐어? 그런 다음에 마지막. 여기 앞에 x 몇 개 빠져있죠?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x 두 개 중에 하나는 여기에다가 남아있는 하나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x 하나 집어넣어서 곱하면 여기 뭐 되나? x제곱 이거 먼저 적. 그렇지. 6x 먼저 적자 우리. 내림차순이 기본이니까 그 다음 이거 1 되고 여기 x제곱은 어떻게 되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했던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더라. 인수 두 개가 둘 다 몇 차짜리? 2차짜리. 2차짜리는 인수분해 되든 안 되든 걱정할 거 있다 없다? 걱정할 거 없다.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래서 지금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확인돼. 이제 x는 끝까지 봐. 이거 짝수분해 공식으로 할게.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9 빼기 1 루트 8이구나. 또는 x는 이거 짝 그냥 근해 공식 하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h 1 빼기 4니까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 옆에다가 i 곱해주면 되겠더라. 그럼 이 문제 풀려면 제일 먼저 뭘 볼 수 있어야 될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게? 얘를 기준으로 대칭각에 있는 게 보여야 돼. 맞아? 대신 들어볼까? 일반적인 4차 방정식이라 생각했다면 들어봐. 실제로 문제 푸는 요령이니까. 공부 열심히 했어. 일반적인 4차 방정식으로 보여. 이게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걸 처음에 눈치를 못 챘어. 그럼 뭐부터 들이미는 게 맞아? 조리조법 들이밀어. 그런데 돼? 안 돼? 안 돼. 그럼 다시 보는 거야.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봤더니 그때 바로 늦지 않아. 여기를 기준으로 양쪽 개수들이 대칭관계에 있네. 그럼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말하는데 이거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거야. 얘를 푸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거든. 선생님 말이 너무 건방진가? 이거밖에 없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제일 유리해 보이는 건 맞다. 그래서 푸는 방법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필기하시고. 일단 숙제부터 좀 체크할래? 98페이지 그리고 99페이지 빨리 체크해. 98, 99 숙제고 그 다음 103페이지 104페이지 여기까지만 104페이지까지만 해서 우리 내일 2시에 만나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두 문제 좀만 더 풀고 마무리 지읍시다. 103페이지 보세요. (750번) 문제 한번 도전해볼까? 이거 한 문제만 하고 끝낼게. 그냥 750번 문제 잠깐만 도전해봐. 필기 다 하신 분들 750번
이해되니? 응? 오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야? 네. 오케이. 우리 1학년 이제 끝났네. 이런 문제 풀 때 막 짜증나지. 짜증나. 앞에 있던 설명 들으면서 개념, 푸는 방법 공부했고 기본 문제 잘 풀렸는데 갑자기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 문제 풀려고 하니까 또 안 풀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푸는 게 맞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학생들,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평범한 사람들은 연습이 안 되면 문제 못 풀어. 개념 이해 안 돼서 문제 풀 수 있는 사람들 없어. 자, 가볼게. 몇 차 방정식이야? 3차부터는 답 구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해야 돼. 그리고 인수분해할 때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지? 조립제법이라고 그랬어. 맞아. 그럼 봐. 누군가는 시도를 하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시도 자체를 안 해. 아? 3차 함계수 1, 2차 함계수 k-2, 1차 없지? 0 체크하면 돼. 상수함 마이너스 4k. 이거 안 배운 거 아니지? 이렇게 풀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생각을 못해. 물론 이유가 있지. 저 K 때문에 생각을 못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야. 아, 이렇게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 할 건데 인수분해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조립제법인데 이렇게 지금 푸는 것처럼 그 방정식에 사용되고 있는 개수들 중에 문자가 있어도 내가 그 문제의 답을 구하고 싶으면 어찌됐든 그 문자를 이용해서라도 조립제법 시도를 해보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를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각인시키면 되는 거라. 됐니 얘들아?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이 녀석의 약수 집어넣어서 여기 0 되는 조합 찾을 겁니다. 그러니? 그럼 이 녀석의 약수 집어, 얘 약수 뭐 있어? 얘 약수 뭐 있니?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4도 있고, 마이너스 4도 있고, K도 있고, 마이너스 K도 있고, 2K도 있고, 마이너스 2K도 있고, 4K도 있고, 마이너스 4K. 장난 아니네, 약수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건 여기서도 이제 센스를 한번 키워보자. 얘들아. 여기서 막 내려와, 계산돼서.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간 게 얼마로 올라가야 돼? 4K로 올라가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K가 붙은 약수들이 들어가면 K가 붙은 약수 들어가면 계속 K가 누적돼서 여기가 4K가 만들어지지가 않아. 맞아? 그래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건 이 많은 약수들 중에서도 여기에 마무리된 숫자를 다시 올렸을 때 4K를 만들고 싶다면 K가 없는 숫자들만 들어가야 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니? 그 다음 물어볼게. 모든 개수가 0이 아니야? 아니니까 누구 넣으면 안 돼? 1 넣으면 안 돼. 그럼 선생님은 안 될 거 지금 느낌 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시행착오 거쳐보자. 마이너스 1 넣었어. 곱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니? 더해서 되면 이거 되는 거야? 다시 곱해서 올리면 K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아? 결론 마이너스 1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지우면 되는 거지. 안 되면 말고. 그럼 그 다음 2 한 번 더 볼게. 1, 2 얼마야? 이게 정답인가 보다. 올리면 얼마? 2K. 내리면 얼마? 더해서 곱해서 올리면 얼마? 된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얘 때문에 어떤 인수? x-2란 인수. 나머지는
2차, 1차 상수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몇 x? kx 더하기 몇 k? 2k는 0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이것도 우리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는 거야. 국어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닌데 수학 문제도 국어 문제 푸는 것처럼 한 단어 한 단어, 한 설명 한 설명, 한 구문 놓치면 안 돼. 이거 무슨 근이라고 그랬어? 알파고 베타가. 그런데 얘들아 이거 무슨 근이냐 이거? 실근이야. 그럼 문제가 말하는 허근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허근이라면 이 방정식의 답이 3개야. 근데 그 3개 중에 2개를 알파 베타로 부르겠대. 그럼 얘가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답 중에 누군가가 알파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를 꼼꼼히 보니까 허근이 알파고 베타래. 근데 이미 얘는 실근으로 결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의 두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런데 두 근의 얼마래? 이거 근 찾아야 돼. 근거계수 관계 이용해야 돼. 근거계수 관계. 두 근의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뭐랑 같은 거지? 마이너스 k랑 같은 거죠. 근거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차 계수 대 1차 계수니까. 그런데 그걸 얼마나 부르겠대?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르겠대. 그래서 k는 얼마? 3이라고 말해주면 된다. 이렇게 연습하면 돼. 아니 이거 보고 처음에 조립제법 생각 못하는 거 맞잖아.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 안 나? 근데 나도 저거 기억 안 나, 못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이런 유형의 문제 처음 풀 때 못했을 것 같아. 이제 알면 되는 거죠. 확실하게. 내일 2시까지 과제 잘 해서 선생님과 또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들 했어요. 클리닉 잘 마무리 잘하고